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표면온도 400도가 넘는 불지옥 금성 이후로 다시 돌아온 태양계 귀여운 질량 덩어리들의 이야기, 태양계 시리즈 태양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캄캄한 우주를 떠다니는 지구, 유일하게 빛나는 나의 태양이 되어줄래? 혹시 고백할 때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있나요? 조심하세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으로 떨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멀쩡하고 밝은 대낮에 고개를 들어서 볼 수 있는 태양은 이미 8분 20초 전 과거의 태양이죠. 어느 날 태양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적어도 8분간은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꽤 멀리 떨어진 천체가 바로 태양이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음악시장을 석권하며 매번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는 방탄소년단 못지않습니다. 이탈리아 칸초네의 나폴리미뇨 오솔레미오는 나의 태양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종종 태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천체는 단연코 태양입니다. 돌도 씹어먹을 나이인 46억 살의 태양 덕분에 우리 모두는 충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살고 있으며 태양이 없는 삶은 단 하루도 상상할 수 없죠. 빅뱅 이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인 태양. 사실 태양은 지구와 우주의 중심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였던 유일한 천체입니다. 아마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는 종종 들어봤겠죠?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 전체가 도는 건 천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한 다른 행성들이 다 같이 도는 건 지동설입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누가 도는지가 뭐 그리 중요할까 싶겠지만 아이돌의 경우도 센터에 누가 서는지는 나름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죠. 치열했던 당시의 싸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사실이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겠지만 당시엔 우주 밖으로 나가보기는커녕 우주를 제대로 관측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였죠. 나는 분명히 가만히 서 있는데 설마 내가 밟고 있는 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니, 이보다 거짓말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당시 세상의 상식으로는 지구가 돌기 어려웠을 겁니다.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대부분 천동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하늘에서 움직이는 빛나는 것은 모조리 관측해버리던 미떡후이자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빗덕후의 눈에는 몇 가지 문제가 보였죠. 만약 지구가 가만히 있다면 우주를 배경으로 어떻게 봐도 별의 위치가 바뀔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 위치는 조금씩 달라졌던 겁니다. 또한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는 금성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태양 덕분에 토승달 혹은 금음달 모양으로만 보여야 정상인데 별의별 모양이 다 나타나니 수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당연했던 천동설을 포기할 수 없었고 실제로 관측된 결과와 천동설을 짜맞추기 위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냈지만 행성들의 궤도는 점점 복잡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16세기에 이르러서야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전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게 되었죠. 바로 지구가 중심자리를 내놓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직접 계량한 망원경을 이용해서 지동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관측했고, 천동설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현상들을 케플러가 지동설로 비교적 쉽게 설명해내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죠. 사실 태양과 지구가 태양계 센터 자리를 놓고 싸운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와 공을 비교적 잘 차는 유치원생이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격이었죠. 태양이 없었다면 현재의 태양계 역시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만큼 지구를 비롯한 주변 행성들의 태양이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태양의 종말은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종말과 직결되는 것도 당연하죠. 태양이 나이를 먹고 점점 거대해진다면 지구는 그대로 태양에 휩쓸려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행여나 운 좋게 태양으로부터 멀어져서 무시무시한 팽창을 피한다고 해도 태양은 계속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바다는 모조리 증발해버릴 테고 표면에는 용암이 흐르는 불지옥이 되겠죠.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삶과 시작은 태양으로부터 왔으며 죽음과 마지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왔죠. 태양열과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태양빛을 받고 자라는 식물도, 그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도 역시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심지어 오래전에 죽은 이들의 에너지는 이미 화석연료가 되어 보일러나 자동차에 쓰이고 있죠. 수력발전이나 풍력발전 역시 태양으로부터 조성되는 자연적인 환경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이 정도면 다양한 문화권에서 태양신이나 태양을 숭배했던 경험도 그리 과하지 않았던 것 같죠. 안타까운 건 이렇게 위대한 태양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 뜨거워서 제대로 가까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이나 화성은 둘째치고 길에서 화덕피자를 구울 수 있는 금성조차도 400도인데 태양의 표면 온도는 5500도가 넘죠. 태양으로 가보겠다는 다짐은 1950년대부터 시작했지만 초기엔 탐사라기보다 관측에 가까웠고 주로 지구 궤도 근처에서 태양을 돌면서 태양풍이나 자기장을 연구했습니다. 태양 관측위성 OSO는 1962년부터 1975년까지 8기가 발사되어 지구 저궤도를 돌며 태양을 관측했죠. 1965년 파이어니어 6호는 나름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고 1966년 7호, 1967년 8호, 1968년 9호까지 줄줄이 멀리서 태양 주위를 돌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이 발사되었는데 태양을 관측하는 건 역시 하나의 임무였죠. 이 녀석은 태양의 코로나에서 밀도와 온도가 예외적으로 낮아 까맣게 보이는 코로나 구멍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태양에 좀 더 가까이 가보려는 시도도 있었죠. 1974년과 1976년에는 각각 헬리오스라는 2대 태양 탐사선이 발사되었습니다. 특히 헬리오스 2호는 태양으로부터 무려 4340만 킬로미터까지 근접했는데 수성보다 가까웠으니 당시 엄청난 일이었죠. 물론 4340만 킬로미터면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걸어가면 1200년이 걸릴 만큼 먼 거리죠.
다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걸어간다면 420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 거리에 비하면 꽤 가까운 편입니다. 1990년 10월에는 율리시스라는 무인 탐사선이 지구에서 출발했죠. 기존 탐사선들과는 상당히 다른 궤도를 돌며 최초로 태양의 북극과 남극을 관측해냈습니다. 다음에 미국, 영국, 일본이 공동으로 태양 관측 위성인 요코를 발사했고 태양의 플레어가 복사하는 X선을 포착했죠. 1995년에는 소호위성이라 불리는 태양 및 태양권 관측 위성이 발사되었고 12개의 관측 장비는 태양을, 통신 장비는 지구를 향한 상태로 태양 활동에 대한 정보를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태양풍 표본을 채집해서 지구로 보내는 시도도 했죠. 바로 2001년 발사된 제네시스 탐사선입니다. 2010년에 올라간 태양활동 관측 위성 SDO도 여전히 태양의 자기장을 성실하게 탐사하고 있죠. 꽤 많은 태양 탐사선들이 발사되었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지만 실패하거나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측만으로는 해소되지 못한 궁금증은 계속 쌓여만 갔죠. 마치 소개팅을 하기로 해놓고 만날 약속은 계속 미뤄진 채로 프로필 사진만 서로 눌러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2018년 8월 헬리우스 2호가 태양에 근접한 기록을 42년 만에 깨뜨릴 탐사선이 등장했죠. 바로 시카고 대학의 유진 파커 교수의 이름을 딴 파커 태양 탐사선이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최고의 예우로 전통을 깨고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탐사선에 붙였던 바로 그 탐사선. 발사된 지 80일 만에 태양으로부터 4270만 킬로미터에 도달하며 초근접 기록 경신, 같은 날 밤 최고 속도 기록까지 갈아치웠죠. 현재 속도는 129km이며 금성으로부터 남은 4번의 중력 도움을 무사히 받고 나면 최종 속도는 초속 192km가 됩니다. 3초면 서울에서 포항까지 왕복하고도 남죠.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이미 태양 근처에서 보내온 첫 번째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서 태양풍의 빠른 속도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죠. 태양풍의 기원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왜 빠르게 방출되는지, 그 발생 지점은 어디인지, 태양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뜨거운 플라즈마로 이루어진 태양은 암석 행성인 지구처럼 깔끔하게 자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 방향에 따라 빠르게 극이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바로 태양풍을 가속하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배달 주문이 들어간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메뉴를 여러 차례 바꾸는 것처럼 그걸 계속 바꿔댄다면 극도로 화가 난 입자는 가속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고속 태양풍이 태양의 극지에 생기는 코로나에서 나온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으나 저속 태양풍의 기원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죠. 이번 탐사를 통해 비교적 느린 태양풍 역시 태양의 적도 근처에 위치한 코로나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만 더, 태양풍은 태양의 자전 방향을 따라 돌다가 직선으로 방출되는데 가까이서 보니 회전하는 속도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죠. 즉 빠르게 회전하기 위해 태양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가져오고 있었고 그만큼 태양의 자전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돌격대장 파커 태양 탐사선의 뒤를 이어 관측대장도 출격해야겠죠. 2020년 2월 10일 수송보다 가까이 접근해서 태양을 지켜볼 솔라오비터, 줄여서 솔로 등판 파커 태양 탐사선과 함께 협동 연구도 준비하고 있죠. 앞으로 두 태양 탐사대장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바베큐 파티에서 직화로 굽는 고기는 안 타고 고기 굽고 있는 내 머리가 타버렸던 2018년도 긴급과학 영상 기억하십니까? 작년 말에 드디어 태양을 둘러싼 가장 은밀한 수수께끼 중 하나인 코로나 가열 현상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태양 내부의 에너지가 화장 형태로 외부 코로나에 전달된다면 공진이 일어나 급격하게 가열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올해 초 지상 최대 태양 관측 망원경으로 역대 가장 자세한 태양의 표면 사진을 찍기도 했고 6월엔 SDO가 발사된 지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태양의 변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의 노력 덕분에 지난 태양의 역사와 앞으로 진화 방향에 대한 인류 최대 미스테리가 서서히 풀리고 있는 것이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 이사에서는 우주를 떠다니는 태양 발전소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으며 중국은 600만 개 이상의 초경량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어진 오메가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죠. 태양이 인류에게 허락한 다양한 혜택이나 과학적인 발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작과 계속의 의미죠.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과 태양이 지구를 붙잡고 돌리는 공전이 함께 만들어내는 환상의 이중주가 매년 새해 첫날 아침에 일어납니다. 물론 울리는 알람처럼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는 이 장엄한 경관을 빨갛고 노란 매우 좁은 영역의 전자기파로 직접 관측할 수 있죠. 종종 특정한 일출 명소에서 자리를 잡고 바라보며 여전히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남은 인생을 계속 버텨나갈 힘을 얻습니다. 긴 우주의 역사에서 태양이라는 천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비슷한 움직임을 끊임없이 반복해왔죠.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태양은 아니기에 새해라는 이름이 무색하긴 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거기에 하나의 숫자를 더하고 새로운 각오를 넣죠. 그 일상적인 패턴의 진행 과정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부여하기 너무 좋은 모어 사이언스의 태양계 달력 절찬리 판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이 의미가 있는지 묻는 대신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우주의 관점에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티끌 같은 생명체가 거대한 우주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히 위대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위대한 여러분 각자가 눈부시게 만들어 나갈 2021년을 다시금 기대해보겠습니다. 비록 새로운 태양은 아니지만 인류에게 다시 오지 않을 새로운 해를 그대와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